다음 주제는 이제 행복 경영에 있어서 두 번째 토픽인 직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그 책을 열 몇 권을 아마 이 벤처 여기서 주최 측에서 사가지고 나눠준 모양인데요. 이 질문해가지고 답변한 사람들한테 제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중앙일보 경제면 보신 분 있나요? 중앙일보 경제면? 신문 안 보세요? 중앙일보 경제면 보신 분? 진짜 안 보신 거예요? 책도 주는데. 오늘 중앙일보 경제면에 굉장히 크게 기사화된 그 회사가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황철주 사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도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그 회사에 굉장히 벽면에 크게 그 태극기가 있고 그 앞에 보니까 굉장히 큰 글씨로 행복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회사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2000년대 초반에 3년 연속 내리 적자를 보고 누적 적자가 수천억에 이르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황철주 사장이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뭐 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줬다 싶어서 행복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해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해서 오늘날 이렇게 다시 성공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오프라인 신문 많이 보세요. 그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요. 기업이 정말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신뢰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직원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덱스 같은 경우에는 PSP 기업 철학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행복한 직원들이 어떤 고객 서비스를 잘하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나서 주주들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모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생략을 하는데요. 여기 혹시 하워드 슐츠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책 드릴게요. 하워드 슐츠가 누군지 아시는 분. 예. 여기 나중에 책 한 권 가져가세요. 샘 월트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저기. 예, 월마트 창업 회장이죠. 리차드 브랜슨, 예, 저기. 그렇죠. 버진 그룹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하루아침에 찾은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공부하면 찾았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똑같은 주제입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고객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주주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 사장의 입장에서 자기한테 직접 투자를 해준 주주들보다 고객을 더 앞세우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포장이라도 고객 중심으로 간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고객보다 더 앞에 직원들을 최우선으로 놓겠다는 거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용감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감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지 잠깐 보시면요. 혹시 이 영화 다들 보셨죠? 200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영화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5살짜리 아들하고 같이 봐서 봤는데 5살짜리 아들도 감동을 하고 40대 중반 아저씨도 감동을 하는 영화니까 이 영화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이미도 씨가 번역을 했는데 이미도 씨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영화가 한 5천억 정도 벌었대요. 전체 5천억 정도 벌었는데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려면 보통 이제 대작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려면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한대요. 프로젝트를. 5년 전에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2003년도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도 한 사람 껴 있었는데 몇 사람이 기획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2008년도에 무슨 애니메이션 내놓을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2008년도에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주제가 뭘까를 5년 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 낸 게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졌고요. 그럼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뭘까 했더니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다 이렇게 유명한 건 아닌데 뭐 서양이나 이런 데 가보면 판다 때문에 거의 뭐 열광할 정도 판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 이 판다가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자는 아주 게으르고 정말 그런 동물인데 불구하고 역발상으로 여기다가 이제 쿵푸를 하는 그런 개념을 집어넣은 거죠. 이 쿵푸 판다가 5천억을 벌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앞으로 6편까지인가 제작이 계속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냥 단순 산술 계산을 해보면 한 3조 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건데요. 3조 원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이 어떤 사람들의 몇몇 아이디어에 의해서 창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그 기업을 한자로 풀이해 보면 그치질자에다 사람이 그칠지, 그러니까 사람 인자에 그칠지가 기잖아요. 업이 이제 일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서는 과거에도 사람이 정말 중요했는데 요즘 창조 시대, 상상력의 시대가 되면서 창조 상상력의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과거에는 상상을 했어도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년,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렸었는데 요즘은 상상만 하면 바로 현실로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런 창의력이 있는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어떤 그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여긴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이 부가가치의 차이가 과거에 제가 대기업에서 있을 때는 그때 막 연봉제가 도입되기 막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때는 어떤 식이었냐면 동일 직급 간의 연봉 차이가 3% 이상 나면 조직 내 이화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한 20년 근무한 부장들은 똑같이 연봉을 갖고 연봉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 정도 차이를 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년 근무한 사람들의 생산성은 똑같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요.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요즘은 이제 20년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 한 사람과 그 옆에 동료와의 생산성의 차이는 단순히 10%, 20% 차이가 아니고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까지 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게 기업에 정말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똑같이 뛰어난 핵심 인재를 하더라도 그 핵심 인재가 회사 내에서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하고는 똑같은 핵심 인재를 하더라도 생산성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20년 이상 그 경영을 공부하고 10년 이상 경영을 하면서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첫 번째 화두를 뽑아라 그러면 첫 번째는 정말 우수한 인재를 뽑는 거고요. 그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그 주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짧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핵심 인재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라는 거죠. 제가 대기업 기업체 가서 강의를 하면서 직원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들은 되게 싫어하시고요. 직원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좀 이따 이제 고객을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직원들은 되게 싫어하고 사장님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요. 그 제임스 쿠제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들이 있어요. 최근 리더십 챌린지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들이 전 세계 2만 명의 직장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회사나 동료가 사장이 어떻게 해주면 정말 몸 바쳐서 일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주제를 던져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답이 나왔는데 혹시 이 답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무조건 손만 들면 책이 나가는데 이게요. 그 정답이 이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뭐냐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일하기. 첫 번째. 두 번째, 단순 반복 지루한 업무가 아니라 흥미롭고 도전적인 업무. 그 다음에 내가 잘했을 때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거. 네 번째는 회사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어떤 팀 회의나 이런 데서 상사가 내 의견을 들어주는 척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오는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고 인간적인 터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핵심 인재를 뽑거나 그 사람들 동기부여시키는 것은 전혀 돈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실제로 경영자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업의 안전성이나 높은 급여나 훌륭한 복지 같은 것들을 해주면 가장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쪽에 많이 찍었는데요. 결과는 이것들이 제일 밑에 포진하고 있죠. 이 순서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재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은 직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라든지 메리 케이 애쉬 같은 분은 굉장히 유명한 이제 화장품 회사 창업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직원들한테 그 화가 나고 그러면은 대개 뭐 사장들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안경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직원들 이마에 나는 존중받고 싶다라고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 30년 전에 이제 웅진그룹을 창업을 했을 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창업을 했을 때 직원이 한 7명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자금도 없고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윤석금 회장님이 그 백과사전 팔고 다니는 영업사원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굉장히 답답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생각해낸 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바람과 끼를 좀 자극을 시켜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인간적인 터치를 많이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김 차장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 그러면 이제 한 11시쯤 사무실에 나가가지고 김 차장 우리 그 설렁탕이나 먹으러 갑시다. 해서 설렁탕 먹으러 가서 실제 설렁탕도 먹으면 소주도 한 병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욕탕 가서 때도 좀 밀어주면서 인간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녁 때쯤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밝게 일하는 모습을 봤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정말 인간적인 터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발휘하고 열정을 발휘하고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거죠. 사람에 대한 투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 같은 걸 많이 해주는데 이분이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이 회사가 좀 돼가지고 연수원을 만들었는데 연수원 과장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외부 사람들이 마쓰시다는 뭐 만드는 회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답할래? 그러니까 이제 과장이 당연히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마쓰시다는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쓰시다는 사람을 만드는 회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전자제품도 만든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거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삼고초려 사례, 삼국지 삼고초려를 보시면 유방이 나름대로는 황손이라고 생각하고 이 양반은 40대 후반, 50을 바로 바라보는 나이였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갈공명이라는 아주 그 젊고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제갈공명을 찾아서 가죠. 제갈공명 당시 나이는 20대 후반이었죠. 시골에 있는 제갈공명을 찾아가니까 제갈공명이 이제 자리를 비워버리죠.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날 만한데 다음에 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비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칠 수가 있는데 3번 연속 그 50대를 바라보는 그 황손의 후손이 그 야인 생활하고 있는 20대 젊은 사람을 3번 연속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확보를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비가 제갈공명을 자기 수하에 두지 않았다면 과연 유비가 그만큼 할 수 있었겠냐 이렇게 볼 때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게 격경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